안녕하세요. 상담사 반달입니다. 지난 영상 중에 우울증과 관련 있는 아론백의 인지치료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해 제가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해보니 바로 산후 우울증과 육아 우울증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요. 처음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한동안 아이를 재우고 밤만 되면 창밖을 보면서 혼자 막 울었어요. 아이가 예쁘면서도 미치도록 미웠어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 내 인생은 끝나버린 것 같았죠. 이런 산후 우울감은 출산한 여성 중 85%가 경험한다고 해요. 이것이 지속되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산후 우울증과 육아 우울증은 왜 나타날까요? 첫째로는 아이를 내가 잘 키우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버린 것 같다는 불안. 한 생명을 사람으로 키워내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주변에 훈수 두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 내 아이를 책임져 주는 사람들인가요? 절대 아니죠. 배우자를 한번 볼게요. 육아를 함께 하는 남편은 절대 훈수를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계획대로 안 되는지 몸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남들도 다 키우는데 왜 너만 힘들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열의 아홉은 자기가 애를 안 보는 거예요.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저와 상담을 마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담을 하면 항상 부모인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서 그게 좋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변화가 나타나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뭐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던 걸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도움을 받으러 상담 장면까지 왔다면 이 엄마는 정말 노력하는 엄마인 거예요. 이 엄마보다 아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는 무엇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이에게 해가 되는지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문제를 엄마의 탓으로 돌리죠. 사실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아이랑 갈등이 생기니까 심리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질문지에 빼곡히 적어내고 그 센터의 센터장에게 일부러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질문지의 답변도 미리 읽어보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씩 보면서, 아이가 그냥 그렇게 행동한 건 아닐 텐데, 분명 엄마가 부정적인 뭘 했기 때문일 텐데, 이러시는 거예요.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그 상담은 제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상담료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후에 제가 상담사가 되고 결심을 했어요.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자. 그럼 이 엄마는 힘을 내서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엄마들의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좀 덜어내고 보니까 아이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이와 소통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좀 더 도움이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아이의 문제가 내 탓인 것 같고,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내 인생까지 망쳐버린 것 같아서 우울하신가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아이는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서 부모도 함께 커나가는 거죠.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아이가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든요. 한 명은 고학년, 한 명은 중학년. 그렇게 나한테 매달리던 아이가 밖에 나가면 자꾸 만지지 말래요. 머리 좀 쓰다듬으려고 하면 "아 밖에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그 막막했던 시기,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좌절감, 자괴감, 우울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자원이 되어서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더라고요. 지나간 경험에서 우울함을 제외하면 아이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남습니다. 그런 시간이 꼭 옵니다. 김미경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시기, 이때가 잠룡의 시기다. 나만 쫓아다니던 아이가 어느 순간 나를 쳐다도 보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며 우울하다면 '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막막한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하루 30분이라도 할애하자. 그리고 아이가 나를 떠나는 시기 우울해하지 말고 용이 되어 하늘을 날아오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주변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선물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됐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되는데 충분히 좋은 엄마, 펜, 연필, 독약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위니코트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위니코트는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예요. 이분이 말하는 충분히 좋은 엄마에서 이 충분한의 의미는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발췌한 걸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발달하는 데 있어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부모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냥 일어납니다. 아이에게는 발달을 향한 타고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정자가 하나의 난자를 뚫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이미 책임을 다한 것이고 아이의 타고난 성향의 세부 사항들이 결정된 것입니다. 원한다면 여러분은 인간 발달과 연관된 흥미로운 연구 과제에 평생을 바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고 우울하고 불안하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는 필요 없어요. 아이를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떠날 때 여러분도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